세상은 다시 한번 무너졌답니다. 어머니가 위독해 응급실로 이송 중이라는 청천명립 같은 소식이었어요. 아직 대답도 못 들었는데, 미안하다는 말도 못 했는데 심장이 타들어갔죠. 빗줄기를 뚫고 달리는 차 안에서 저는 어머니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답니다. 세상은 제 성공을 칭송했지만 어머니 앞에 저는 그저 죄인일 뿐이었죠. 응급실에 차가운 금속성 소음이 귀를 찢는 듯한 고통으로 다가왔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가쁜 숨을 내쉬는 어머니의 모습은 너무도 작아 보였죠. 준비해야 할 것 같다는 의사의 말에 저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평생 강철 같던 어머니가 이토록 연약한 분이었다는 게 가슴 아팠답니다. 가계부 속 30년의 세월을 다 갚기도 전에 어머니가 떠나려 하고 있었죠.
이 돈은 너희를 버린 엄마가 주는 마지막 사과다라는 문자가 읽었죠. 어머니는 당신이 지독할수록 자식들이 멀어질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답니다. 가난이 자식들을 잡아먹지 못하게 스스로 괴물이 되는 길을 택한 거예요. 어머니의 행복은 당신의 삶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의 안녕에 있었답니다. 그 숭고한 사과 앞에 저는 용서를 빌 자격조차 없음을 깨닫고 울었죠. 기계음이 요란하게 울리던 찰나 어머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죠. 진수야 라는 갈라진 목소리가 응급실의 정적을 깨고 제 귓가에 닿았답니다. 기억의 파편을 붙잡고 생사의 문턱에서 제 이름을 불러주신 거였어요. 저는 어머니의 거친 손등을 제 뺨에 비비며 미안하다고 소리쳤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요 라는 대답에 어머니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죠. 어머니의 눈동자는 다시 초점을 잃었지만 입가엔 평온함이 감돌았죠. 평생을 자식이라는 조각배를 지키려 닻을 내렸던 항해가 끝난 거예요. 이제야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신 듯 어머니는 깊은 잠에 드셨답니다. 지독했던 생선 비린내 대신 이제는 어머니의 사랑만이 방 안에 남았죠. 고생 많았어 엄마 라는 제 인사가 어머니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답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고향집은 너무도 고요해서 마음이 시렸답니다. 비린내는 어느새 사라지고 창가로 스며드는 햇살 냄새가 방을 채웠죠. 어머니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이 낡은 공간이 사실은 성지였던 거예요. 장롱 밑바닥에 남은 먼지조차 어머니의 고단한 숨결처럼 느껴졌답니다. 저는 그곳에서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보물을 하나 더 발견했답니다. 빛바랜 사진 한 장 속엔 갓난하게 저를 안고 환하게 웃는 엄마가 있었죠. 내 보물 1호 진수야 라는 글귀가 사진 뒷면에 조심스레 적혀 있었답니다. 가난이 대물림 되는 게 무서워 오늘부터 앞만 보고 살겠다는 다짐이었죠. 그날부터 어머니는 스스로를 버리고 오직 자식을 위한 방패가 되셨네요. 사진 속 어머니의 젊은 눈동자가 저를 용서해 주는 듯 따뜻했답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에 저희 남매는 고운 비단 장갑을 끼워드렸답니다. 생선 가시에 찔린 흉터들을 이제는 부드럽게 감싸드리고 싶었거든요. 엄마, 이제 돈 걱정 말고 하늘에서는 예쁜 꽃길만 걸어 라고 빌었죠. 어머니가 남겨주신 건 수억 원의 돈이 아니라 꺾이지 않는 마음이었네요. 저는 이제 그 숭고한 유산을 가슴에 새기고 당당하게 살아가려 합니다. 우리는 가끔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 투박해서 상처받기도 한답니다. 그 거친 껍질 속에 숨겨진 진심을 우리는 너무 늦게야 깨닫곤 하죠. 지독한 인색함도 날카로운 잔소리도 사실은 우리를 지키려는 노래였어요. 표현이 서툴러서 더 아팠던 그 사랑의 무게를 이제는 안아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혹시 말 못할 비밀가계부를 쓰고 계시진 않나요? 제 매끈한 손등이로 어머니의 거친 굳은 살이 겹쳐 보이는 듯했죠. 돈 때문에 비굴해지지 말라던 어머니의 가르침이 뼈에 사무칩니다. 비린내 나던 그 시장 자판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왕좌였음을 알아요. 저는 이제 어머니가 그랬듯 제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될게요. 어머니의 가계부는 끝났지만 제 인생의 가계부는 이제 시작이랍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어머니가 끓여주셨던 그 소고기 국을 만들어 봤어요. 지영이와 함께 국물을 마시며 우리는 참 많이도 울고 또 웃었답니다. 어머니의 인색함이 우리를 얼마나 풍요롭게 키웠는지 이제야 말하네요.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비운 그릇에 어머니의 사랑이 고여 있었답니다. 이 따뜻한 온기가 어머니가 우리에게 남긴 진짜 유산인 것 같습니다. 30권의 낡은 가계부들은 이제 제 서재 가장 높은 곳에 모셔졌답니다. 세상의 어떤 고전보다도 위대한 한 여자의 일생이 담긴 성견이니까요. 힘들 때마다 저는 이 가계부를 펼쳐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을 거예요. 진수야, 잘 살고 있니? 라고 묻는 그 투박한 글씨가 저를 지켜줄 겁니다. 어머니의 가계부는 제가 살아갈 날들을 밝혀주는 등대가 되었답니다. 여러분은 오늘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셨나요? 사랑한다는 말은 아껴두었다가 나중에 하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부모님이 우리를 잊어버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들을 안아줘야 해요. 뒤늦은 오열보다 지금 건네는 따뜻한 전화 한 통이 훨씬 소중하답니다. 저처럼 장롱 밑바닥에서 진심을 발견하는 후회를 하지 않길 바랄게요. 오랜만에 찾은 시장은 여전히 비릿하지만 활기찬 에너지가 넘쳤죠. 어머니 같은 분들이 오늘도 자식들을 위해 거친 손을 움직이고 있네요. 그들의 투박한 흥정이 사실은 가족을 위한 가장 치열한 기도였답니다. 비린내 나던 시장 골목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이더군요. 어머니의 청춘이 녹아있는 이곳을 저는 평생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지독한 가계부는 사실 자식을 향한 처절한 연서였답니다. 우리는 그 악역의 가면 뒤에 숨겨진 서툰 진심을 너무 늦게 알았네요. 가난을 이겨내기 위해 독해져야만 했던 한 여자의 일생을 기억해 주세요. 그 희생의 토대 위에 우리가 지금 이 평화로운 일상을 누리는 거니까요. 가계부 속 30년의 기록은 사랑이라는 이름의 가장 완벽한 유산입니다. 오늘 부모님의 거친 손을 한 번만이라도 가만히 잡아보시면 어떨까요? 그 딱딱한 굳은 살 속에 당신을 위해 써내려간 비밀이 있을지 모릅니다. 더 늦기 전에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마음을 꼭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부모님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 될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닿았다면 소중한 분들과 꼭 함께 나눠주세요. 어머니는 이제 하늘에서 돈 걱정 없이 가장 환하게 웃고 계실 거예요. 그 웃음이 우리 남매의 가슴 속에서 영원한 등불이 되어주겠죠? 사랑합니다, 엄마. 그리고 지켜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게요. 부모님의 서툰 사랑 뒤에 숨겨진 진실을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도 오늘 밤 부모님 꿈속에서 행복한 재회하세요.